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의 마지막 날 오후 1시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인권,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의 피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공산당 편이냐, 누가 공산주의자냐, 누가 민주투사로 위장한 공산주의자냐, 반역자냐 하는 것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의무입니다. 생존하려면은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죠.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자멸합니다. 자멸. 자, 그런데 한국 사회에 종북이란 말을 확산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북. 한자로 써야 됩니다. 이것은 종북, 북한을 따라간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 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굴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에 굴종한다는 뜻을 가진 이 종북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노당이었습니다. 민노당 안에 일부 세력이 이른바 NL 노선을 비판하는 일부 세력이 만들어낸 말이 종북입니다. 종북. 우리가 진보적 정당으로 가야지 종북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민노당에서 내부 비판을 시작한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종북이란 말이 확산되었습니다. 주사파보다는 종북이 더 좋은 말이다. 왜냐? 주사파는 주체사상파라는 건데 이게 주체사상파라고 하니까 철학의 한 일파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종북이란 말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하나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니까 13명의 대법관이 다 참여하는 이 합의체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을 상대로 고문과 그 다음에 조선일보, 뉴데일리, 조선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정희 전 대표가 이겼던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2심은 모두 이정희 전 대표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무죄 취지죠. 무죄 취지니까 이것은 파기환송심에서 아마 무죄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군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요. 배상 의무 없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 취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판단이니까. 이 변희재 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다, 종북파의 성골점 되는 인물이다,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표현을 했고, 뉴데일리, 조선닷컴, 조선일보가 이 트위터 글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느냐, 위법이 아니냐, 명예훼손이 아니냐 하는 판단은 다수 의견, 대법관 8명입니다. 13명 중에 8명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서 공직자 등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되긴 했지만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당시 이정희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고 이 전 대표 남편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특히 공인의 사상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만약 제한한다면은 심할 경우에 간첩이 애국자로 민주투사로 위장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의 사상에 대한 공인입니다. 공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또는 정치인에 대한 이 표현은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이고 이 판례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용우 지금 변호사입니다만은 대법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판례에 적용된 경우죠. 그런데 여기 어제 5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선수, 노정희, 민유숙, 박정화, 이동원 8명은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등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 변희재 씨가 주사파 등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보면은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나 종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여성 비하적 관점으로 서해진 면도 있다 등등.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13명 중에 5명이나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이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점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이정희 씨가 이끌었던 통합진보당은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8대1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적 정당으로 판단이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산 명령이 내려진 그런 정당입니다. 그것을 줄이면 종북 아닙니까? 그것을 줄이면 종북이죠. 북한 정권을 추종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 그걸 줄이면 종북 아닙니까?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내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없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3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5명이나 된다. 5명이나 된다. 만약 8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8명이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7명이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역자를 반역자라고 부르면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 감옥에 넣는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은 눈이 감겨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눈을 감기게 해놓고 반역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소매치게 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북을 종북이라 부를 수 없게 만든다? 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제 판결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나마 안도하는 판결이기도 하지만 이 판결 안에 끔찍한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싸워서 이겨야만 자유, 민주, 법치, 인권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체제이므로 누가 공산주의자냐, 누가 북한 편이냐, 누가 북한 정권 편이냐, 누가 간첩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넓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다소 무리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걸린 사안이 바로 국민의 생존과 관계되는, 국가의 존엄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폭넓은 토론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하는 원칙이 천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